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갑자기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희 미래통합당과 국민의 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으신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 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소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께서는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나아가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히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 불법 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에서 9위였던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무려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 국가 중에서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재정 건전성의 뚝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 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에 국가 부채가 무려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 채무는 이미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서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 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을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과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에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법 절차 없이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는 요지부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아주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 연간 2 내지 3조 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느닷없는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 원의 적자를 내어서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것 때문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